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오늘 현재 날짜는 1월 14일 3시 31분이고요.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아마 어제 시간에죠. 어제 시간에서 오후 6시 굉장히 큰 등락폭과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죠.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셀트리온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셀트리온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 자체가 그냥 무난무난 흐름에서 뭐 크게 상승을 하지도 크게 하락을 하지도 않은 모습이었는데, 잠깐 증시 먼저 찍고 가면은 증시 자체는 0.01% 우리 코스닥에서는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0.04%. 보시다시피 지수가 크게 등락폭을 보여준 모습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 뭐 기타 대형주들도,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 낙폭을 마이너스 1% 정도 줬다가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 마이너스 3.28%. 오늘 현대차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죠. 애플에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애플들의 얘기가 뭐 특별한 현대차와 얘기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들 자체가 흐름들이 뭐 셌던 것들은 아닙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조금 흐름들을 주긴 줬지만 조금은 약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들 뭐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더 찍어드리면, 지수가 안 좋았던 부분, 뭐 지수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종목이,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그냥 먼저 틀어놓을게요. 마이너스 7.6%,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8%,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8.19%,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뉴스들을 보여드리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좀 있냐면, 지금 괜찮다, 삼상 남지 않았냐 분위기와, 일부에서는 에이 아직까지 너무 약하다, 삼상도 기대해볼 만한 가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차피 이슈 다 집어치워도 된다. 어차피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의 흐름들을 봐야 된다. 갈려있어요. 세 군데에 이제 분위기가 갈려있기 때문에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와이어에서 좀 가져왔고요. 우리 최현지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CT P59의 임상 이상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자, 이게 긍정적인 여론이에요. 자, 긍정적 여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 생각한 것보다 별론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런 얘기들이고, 자 내려보시면 여기요. 임상 이상 결과, 환자 초기 폐렴 동반 여부가 증상 악화에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 역할을 하며 이 경우 레키로나주가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이게 셀트리온에서 얘기한 거예요. 또한 중증 발생률 감소 및 임상적 회복까지의 시간에서도 중등증 또는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면서 임상 데이터의 전반적 일관성을 보였다 라고 합니다. 보면은 50세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얘기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 나는 내용들이 밑에 나옵니다.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환자의 회복 기간도 많이 단축을 시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레키로나주 투여군에서 4일 5.5에서 4일 위약군 투여군에서는 8.8일로 나타났다. 그래서 레키로나주 투여군에서 회복기간이 3일 이상 단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특히 50세 이상의 중증증 환자에게서 레키로나주 투여에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위약군 대비 5에서 6일 이상 단축됐다고 셀트리온은 강조했다. 셀트리온에서 대부분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나온 이 지금 레키로나주가 이렇게 효과적이야 라고 셀트리온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그럼 외국에서는 잘 쓰일 것 같다. 왜냐? 지금 병실 자체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병실 회전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시험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은 전체 환자에서 54%, 50세 이상에서는 중등증 환자에서는 68%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악화되는 비율들이 54%, 그 다음에 중등증 환자나 50세 이상 환자에서는 68%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임상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들 역시 보고되지 않아서 안정성 역시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고 많이 안정적으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흐름들도 괜찮아지고 있으니 우리 레키로나주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셀트리온에서 얘기한 건데, 밑에 나온 얘기들이 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기업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치료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 않다. 오늘 하락한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락한 이유들. 일부 전문가들 공개된 정보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까 유의성 얘기가 나왔죠. 그게 여기 포인트예요. 통상 P값 유의 확률이 0.05% 이하에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는데, 일부 P값이 0.05 이상인 경우가 있었다. 설정해놨던 이제 설정값에서 좀 있는 건데, 완전 전문가 용어니까. 어쨌든 통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레키로나주 미리그램당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환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해야 될 것. 그러니까 셀트리온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거야. 이거를 증명을 못한다면 이번에 낙폭을 줬던 거 회복 못할 거야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학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증권사 직원들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전 세계 10여 개국 국가에서 임상 상담을 진행하고, 임상 이상에서는 확인된 레키로나주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에게서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3상을 진행해서 좀 더 그러면은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검증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이고, 여기 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경증, 중증 수준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기에 주 이용층이 고령 환자나 아니면은 기저질환 환자로 한정이 된다. 근데 업계에서 예상하는 셀트리온 치료제 개발은 40만원 수준이에요. 환자가 내가 치료제로 써야 되는데 그 치료제로 이 정도의 그 금액들을 감안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에는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식약처에서는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고들을 한 상태에 오늘.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면 뉴스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찝어드리면 기저질환 환자라 했는데 제가 말을 힘들어서 호흡 때문에 끊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주가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그럼 코로나만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니지 않냐, 지금 낙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슈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어쨌든 꼈던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의 실망 매물들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일 하루 올라갈 때는 5%, 7% 쭉쭉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이제 떨어진 것들이 9% 정도 하락을 하고 8%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3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더 펌핑들이 주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수분들까지도 이 낙폭을 견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아까 세 번째 제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의견을 얘기했어요. 어차피 흐름들은 세력들이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력들 흐름만 따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일부에서는 주가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을 볼 때에는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정말 수급들의 영향들을 크게 받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수급들에 대한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14만 8천원짜리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4만 8천원짜리 아직 지주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밑에 열려있는 구간들, 자, 이만큼 열려있어요.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이 열려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4만 8천원짜리 지지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삼상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펌핑들을 주고 주가가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되면은 우리 셀트리온에서 여러가지 또 이슈들을, 그 다음에 발표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임상상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상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삼상 결과가 역시 이상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똑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임상 뉴스들은 중간에 실패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상, 지금 특히 삼상 관련된 것들은 많이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상 관련된 뉴스들 잘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은 14만 8천원짜리 단기 대응 구간이고, 중장기로 보게 되면 삼상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비중들을 내려왔었을 때, 많이 내려왔었을 때 다시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윙이나 중장기로 유효할 것 같고, 단타 단기로는 재료 소멸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